네, 이번엔 시간에는요, 2장 시장과 사용자 분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하고 사용자 분석, 지금 교재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분석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UX라고 하는 거, 사용자의 경험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런 사용자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이 리서치를 통해야지만 여러분들은 사용자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또 어떠한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사용자의 경험을 이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 경쟁사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통에는 그냥 인터넷에서만 뭐 뒤지거나 아니면 이러시는 것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회사들, 특히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회사들에서는 이 사용자 분석이라던가 이 시장 분석, 이런 리서치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본인이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좋은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사용자 분석이라던가 이런 시장 분석, 이 리서치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그런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교재에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환경과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자, 뭐 가령 똑같은 사용자라 하더라도요. 저희가 똑같은 서비스, 뭐 음악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정보를 나타내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할 때 뭐 같은 사용 환경을 모두 다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령 이런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어떠한 환경을 쓰고 있는지 이러한 맥락 같은 거를 이해를 해주면 아주 훌륭한 서비스가 뭐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네, 가령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서비스가 진짜로 훌륭한 건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트렌드와 현황 파악. 어떻게 보면 이 4번과 같은 내용, 이 4번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또 되기도 합니다.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률에 대한 창출이죠. 이거는 이제 시장 분석이 되겠는데요. 시장이나 경쟁사 분석. 자, 시장하고 경쟁사 분석에서는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를 아마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살펴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무엇보다 제일로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예, 뭐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거는 자 누구나 똑같은 컨셉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린 결국은 이제 이런 완성도에 해당되는 거를 얼마만큼 높일 수가 있는지를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이유도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작업 과정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캠핑이죠, 캠핑. 캠핑 문화. 온 가족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캠핑을 많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캠핑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모바일향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과연 어떤 뭐 시각적인 컨셉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캠핑이라는 거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흔히 캠핑이라고 하면은 녹색만 있을 뭐 다 녹색으로만 이제 저기를 하시려고 하시죠.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전부 다 녹색으로만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인데 막상 가서 사진을 찍어 보면 녹색이 아니죠. 이렇게 알록달록합니다. 알록달록. 알록달록한 컬러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이 주로 자주 되는 그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자 여기 어플리케이션 하나 예제가 있는데요. 보면 다 비슷합니다. 파랑색은 이런 파랑색,
뭐 오렌지색은 오렌지색.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좀 삼고 있죠. 예, 녹색도 마치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좀 유사하게, 예, 이런, 뭐, 주황색 같은 계열로, 예, 아이콘을 섞어서 만들어 놓습니다. 뭐,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를 떠나서 이러한 컨셉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인데요. 예, 이것도 역시 녹색이 바탕이 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예, 이러한 색깔 패턴을 좀 사용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추 뭐 비슷비슷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이래서 직접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트렌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트렌드하고 현황 파악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 여러분들 아이폰 3라던가 아니면 안드로이드의 어떤 그 2011년도? 예, 그 당시 이후로는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탑재가 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거는 예, 뭐 화면에 우리가 이동을 하면 핸드폰을 이동을 하면은 그 이동한 거에 만큼 맞춰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인식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가령 이 내용이 좀 안 좋더라도 예, 사람들은 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예, 이러한 유의 게임이라든가 서비스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예,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예, 이런 것들을 받아 놓을 수가 있죠. 다운로드, 아주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특정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우리 지금 2010년대부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걸스 제네레이션입니다. 그죠? 걸스 제네레이션. 자,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이제 활용을 해서 아까 캠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케이팝 같은 경우를 접근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아마 무조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 마찬가지고 예, 발빠르게 이렇게 트렌드화 시켜놓고 하면은요. 아마 무조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 캠핑 마찬가지로 소녀시대나 케이팝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예, 주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 사례 같은 거를 이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 아마도 성공 사례가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앵그리버드 예, 카카오톡이나 앵그리버드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떴다라는 거, 왜 떴다라는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예, BA 모델, 과연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이 회사, 가령 앵그리버드도 지금 유료, 뭐 0.99달러나 아니면은 1.99달러, 예, 이런 가격 정책도 원래 있는데요. 0.9달러, 1.99달러짜리 팔지 않고 그냥 무료로 배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이게 도대체 얘네들은 뭘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지를 아마 잘 궁금하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예, 그러니까 성공 사례도 성공 사례지만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유료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무료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는요, 제가 볼 때는 예, 제휴 서비스, 어떠한 회사와 제휴를 해서 하는 그러한 제휴 쪽에 이제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고, 예, 광고죠, 광고. 광고 수익 모델로 잡고 있는 경우가 구글이라던가 뭐 이런 경우는 100%다 광고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정보 제공료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해서 예, 이거 B2B가 되겠죠, B2B. 예, 정보 제공을 줘서 예, B2B스럽게 가령 뭐 보험회사에다가 뭐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 관련 회사에다가 어떤 건강 관련된 예,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예, 이러한 것들 아니면은 여러분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오픈 API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픈 API 예, 오픈 API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 예, 어플리케이션 예,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오픈 API를 통해서 개발단에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에 있는 많은 기능들, 이런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는 기능들을 일반 개발자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거를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를 했다가 나중에는 부분 유료로서 이제 개발단에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개발자들은 아주 큰 개발비가 없이 카카오에서 제공을 하는 이러한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는 수준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은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국내 벤처 투자자들,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이제 투자 수입이 전체적인 수입에 대단히 큰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수익 모델적인 부분도 좀 한번 그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선점에 대한 효과가 있었죠. 2010년도 그 당시에는 이제 왓츠앱이라는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왓츠앱을 사실은 거의 이제 뭐 좀 많이 본을 땄죠. 근데 이렇게 초창기 시절에 선점 효과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들기도 잘 만들었습니다. 기술진, 개발진들도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웰메이드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뭐 사용자 등록이 그냥 전화번호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주 굉장히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냈죠. 자,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고 다양한 어떤 그 레벨 단계, 또 그런 우리 판이라고 그러죠, 판. 그런 스테이지 단계가 상당히 재밌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촉각적인 경험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새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새입니다, 새. 새가 있으면은 새총처럼 생긴, 미국도 이런 새총이 있나 봐요. 이 새총처럼 생긴 거에다가 뒤에 줄을 쭉 매달아 가지고 사용자 손가락에서 팡 하고 튕겨서 나가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굉장히 재미 요소를 많이 간파를 한 것이죠. 자, 이번엔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분석 프로세스 여러분 36페이지가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책하고 교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 강의만 들으셔도 되는데 책하고 같이 이제 넘겨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사용자 리서치를 할 때는요, 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결과가 좌지우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핵심 타겟층을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래서 이런 예측되는 계층을 설정을 하고 또 핵심 타겟층을 세분화시킵니다.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룹핑을 해요. 어떠한 타겟은 어떠한 타겟, 어떠한 타겟으로. 이렇게 그룹핑해서 이제 뭐 포커싱 그룹 인터뷰라던가 뭐 인터뷰 관찰법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그것들을 아주 유용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조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죠. 조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들, 이게 뭐 인터뷰 방식도 있고요. 자, 인터뷰죠. 인터뷰 방식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찰법. 사용자들 관찰법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포커싱,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거. FGI라고 하죠, 보통. 포커싱 그룹 인터뷰는 여러분 상당히 고도의 장비와 함께, 아주 그냥 훌륭하신 그러한 그 관찰하는 분들이 이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직접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통계 자료. 자, 이거는 시장 분석이 되겠습니다. 시장 분석.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나 통계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애써 조사한 그러한 것들이요, 이제 퇴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특성과
방향에 맞춰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캠핑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라고 해서 시장 분석을 하면은, 예, 캠핑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 특성,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류의 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 특성과 방향에 대해서 먼저 해봐야 되고요. 또 시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결론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한국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예, 이런 글로벌 시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단 결과가 어떤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내부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예, 이러한 사람들이 의 의도에 의해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그럼 조사 대상을 한번 선정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용자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 자, 이건 아마 책에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뭐 책의 구석구석을 보시면, 네, 뭐 아실 수도 있죠. 예. 자, 사용자 선정 시 고려해야 되는 점들입니다. 예, 기능과 구현이 아닌, 예, 왓에 초점을 둬라. 왓, 무엇에 초점을, 과연 이 사용자가 어떠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표현을 해서 사용자를 모집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대상의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서비스, 컨셉과 의미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를 해서 예, 거기에 맞는, 예전에는 여러분 인구 분파학적, 여기 인구 분파학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구 분파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했어요. 20대 초반, 10대 초반, 뭐 아니면 남자, 여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가령 뭐 핸드폰을 좋아하는 사람, 얼리 어답터. 얼리 어답터는 여러분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이 없죠. 예, 그런 사람들을 뭐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자 관점에서 토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사용자 관점, 심리스 익스피리언스, 모바일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구입니다. 자, 심리스 익스피리언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끊이지 않는 경험. 예, 이 끊이지 않는 경험을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선정도 하게 됩니다. 네, 자, 인구 분포적인 관점은 사용자 선정수에 또 너무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되죠. 이 사용자 수, 그러니까 우리는 모집단 수가 가령 100명이 많다, 1000명이 많다, 많이 하는데 여러분 5명만 가지고서도 이 포커싱 그룹 인터뷰에서는 FJ에서는 5명만 가지고서도 아주 훌륭한 결과를 도출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선정수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분석적인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진짜로 제대로 된 그런 타겟, 예, 이 타겟을 찾는 이것이 오히려 숫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기본으로 세분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5명이 5분을 모시고서 인터뷰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5명에 대한 습관, 성향에 대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모집단을 대표를 하게 됩니다. 모집단을 대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각자의 성향에 맞춰 가지고 예, 분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적인 기술을 예, 이런 전문가들. 자, 이 전문가들은 뭐냐? 인지심리학을 공부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실험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실험. 예, 사람을 대상해서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방법론이라든가 이렇게 실험을 전공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작업을 가급적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예, 여러분 이런 소비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요. 이 소비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 뭐 에코, IT, 뭐 스마트, 패밀리, 싱글, 인터섹슈얼. 여러분 이 6가지는요. 아주 지금 현대에 살아나가는 아주 중요한 소비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포커싱을 해서 맞추지 않으면 이 사용자들을 통해서 맞추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이렇게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맞춰야 됩니다. 자, 뭐 우리 한번 몇 가지만 보시면은 네, 뭐 사람들이 이제 경제성을 추구를 하게 되죠. 비싼 건 사지 않습니다. 잘 그죠? 뭐 가령 그 중에서 로아스족 혹시 로아스족이 어떤 집단인지 아십니까? 예,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 오브 헬스 예, and sustainability 예, sustainability 예. 자, 아마 여러분 로아스족이라는 걸 찾아보셔도 충분히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 아니면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예, 뭐 친환경적인 소비 행태를 이제 뭐 원하는 사람들 있죠. 뭐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천으로 만든 기저귀를 쓴다든지, 뭐 아니면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예, 이러한 사람들, 예, 로하스족, 예,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예, 뭐 인테리어, 리빙 인테리어라든가 의류라든가 식음료, 뭐 생활용품,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관련 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뭐 IT 쪽. 예, 여러분 이제 컴퓨터가 없으면 불안한 시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시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웹시족. 예, 웹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시. 예, 웹과 미시를 합친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인터넷을 활용해서 생활 정보를 얻거나 여가를 즐기는 주부층, 즉 20대 후반, 30대 초반, 예, 이러한 주부층들, 아주 이 소비 트렌드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비 트렌드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러한 웹시족들, 예,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동호회라던가 아니면 동네에서도, 예, 특히 이제 모여가지고, 예,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예, 하고 물건을 소비가 이제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한 사용자가 많아졌어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이 똑똑해진 사람들은 바로 매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포커싱 그룹으로 대상을 해야 되겠죠. 연령대라든가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요. 자, 뭐 프로추어, 프로슈머, 뭐 예, 프로페셔널과 예, 아마추어가 합쳐진 말. 그다음에 프로슈머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프로페셔널과 컨슈머. 예, 이건 진짜 프로페셔널이고요. 그럼 트윈 슈머 같은 말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트윈, 쌍둥이죠, 쌍둥이. 그다음에 컨슈머. 예, 요건 두 개를 합친 말인데요. 이제 생각하고 취미, 뭐 반향, 뭐 반응,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이 유사한 소비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그룹, 피어 그룹도 마찬가지죠. 예, 자, 이러한 사람들은 IT 기기, 스파 브랜드, 온라인, 중고장터, 뭐 온라인 리뷰 사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유의 사업 구상을 하시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장터를 만드신다라고 하면 예, 이러한 그룹들을 찾아가지고 뭐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동호회를 보신다든지, 예, 찾아보신다든지 해서 이런 사용자들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가족 관계가 되겠습니다. 가족 관계. 자, 가령 패치워크 가족. 패치워크 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자, 패치라는 말, 뭔가 이렇게 따다가 붙인다는 말이죠. 뭐, 한국어로 본다면 뭐, 조각보 같은 거. 예, 이어서 붙여서 만든. 예, 자, 이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패치워크.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각조각 이어져서 같이 재합성이 된 그러한 가족을 말을 하는데 요즘 이혼하고 재혼 같은 게 증가를 해서 예, 이제 아니면 뭐 입양이라던가 예, 이렇게 이런 가족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자, 워킹맘, 알파맘, 예, 디지털 실버족, 어덜키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탐 크루즈라는 배우 아시죠? 예,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탐 크루즈 딸 수리 크루즈라가 있습니다. 그죠? 예, 수리 크루즈 아주 정말 공주죠, 공주. 예. 이러한 쓰리크루즈가 이제 성향이 꼭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애기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어른들 거를 패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업들, 뭐, 예, 그러한 가족들을 위한 이러한 소비 성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패턴 분석을, 사용자 분석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 특히 육아 관련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노인들, 오히려 반대로, 예, 실버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싱글족들이 많아졌습니다. 싱글족들. 예, 뭐, 골드미스니, 블루크리에이터니, 코쿤족이니, 예,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이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여러분. 예, 디지털 코쿤족. 그, 코쿤이라는 말은 이제, 뭐, 이, 누에고체 그, 애벌레, 그거를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안에서만 들어가서, 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 나가지가 않고요. 예, 그런 사람들 의미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글루미 제네레이션. 글루미 제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예, 근데 이제 혼자임을 당당히 밝히는 그런 세대입니다. 10명 중 6명이 현대인들 중에서 글루미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혼자서 밥 못 먹는 사람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식당에 그냥 한 칸, 예, 한 1인만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죠. 자, 칙빈 같은 경우에도 아주 유명한 소비 트렌드 언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칙릿이라는 말 아십니까? 칙릿? 이 칙이라고 하는 말이요. 예, 여자를 의미를 해요, 여자. 예, 이게 잘못, 예, 여자. CICK가 되겠죠, 그죠? 예, 여자를 의미를 하는데, 예, 이런 칙릿, 그러니까 리터레처라고 해서 여성들을 겨냥한 문학서를 말을 합니다. 칙릿.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칙빈. 예, 여성과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이제 같이 합성어를 뜻하는데요. 젊은 여성이 재테크라던가 자기계발이라던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몰두하는 예, 한 26세에서 35세 사이에 이러한 여성들 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여성들은 소비 패턴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젊은 여자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거나 여러분 20살 넘어서 발레 배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란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예, 자기가 이제 뭐 예전에 미처 못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싱글족들, 그 다음에 이제 인터섹슈얼, 예, 인터섹슈얼한 거, 뭐, 핑크 몬스터, 아주 강력한 파워가 넘치는, 예, 남성을 지배하는 여성들을 말을 하죠. 아라포,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around 40라는 말, 예, around 40, around 40를 그냥 짧게, 일본식으로 짧게 줄여가지고 아라포라고 하는데, 40대 전후에 결혼을 하지 않은 고소득 비혼 직장 여성들,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적인 성향의 어플리케이션 만약에 여러분 100달러라고 하더라도 100달러면 비싸죠, 그죠? 예, 하더라도 이 사람들 성향에 맞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구매 요소가 있는 여러분들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 0.99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이러한 사용자 조사, 시장 조사를 통해서요. 충분히 여러분 이 구매층에 구매 요소가 있는 그러한 층들을 포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게스트로섹슈얼, 예, 요리를 잘하는 그런 매력을 지닌 사람. 자, 게스트롬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미식가죠, 우리 영어 단어로. 예, 미식가적인 그러한 섹슈얼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여러분 요리 어플리케이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외부에서 학원에서 가르칠 때 요리 앱 같은 경우 예, 실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소비 성향 패턴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사용자들. 자, 그 다음에 이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가 2010년도에 조사를 했던 겁니다. 자, 조사 대상을 19세에서 27세로 했어요. 왜 도대체 15세에서 20세로 안 했을까? 왜 21세에서 25세까지로 왜 안 했을까? 야, 여러분 19세에서 27세는요, 아직 그 취업을 하기 직전 내지는 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야만 연령대일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와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인구 분막적으로 나누더라도 이런 형태로 나누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딱 뭐 10살에서 20살, 20살에서 30살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28세, 35세는 드디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예, 취직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소득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결혼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이 보는 잡지라든가 무가지라든가 인터넷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도자료, 특히 동호회, 예, 뭐 동호회 같은 이런 데에서 이제 30대 이상의 동호회들이나 뭐 이런 쪽에 가서 하면은 소비자 성향 매출, 그러니까 구매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우리 지름신이라고 하죠, 지름신. 예, 지름신. 지름신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층들은 지름신이 있다 하더라도요, 소비를 하기,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스마트폰 사용자. 자, KT와 제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KT, 뭐, 그런 통신 사용자, 아니면 SKT. 아, 이게 특정 통신사를 언급을 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작은 곳에서는. 그죠? 예, 뭐, SKT, LGT. 아, LGT가 아니라 이제, 그 뭡니까? U 플러스죠, U 플러스. 그죠? 예, U 플러스. 이런 사용자들을 따로따로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음악 마니아.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남자든지 여자든 상관없이 음악 마니아. 어떤 식으로 음악 마니아를 찾아? 뭐 하드 드라이브에 뭐 음악을 뭐 100기가 이상 뭐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음반을 1000장 이상 네,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이제 소비자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내 B2B, 뭐 해외 B2B, 이렇게 B2B 업체들도 이제 저기가 되겠죠.